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에너지 정의행동의 이영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내용은 기후위기, 세상을 바꾸다 라는 제목입니다. 기후위기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그 기후위기가 어떻게 세상을 지금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시작은 두 청소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청소년은 세번스즈키라는 캐나다의 12살 소녀입니다. 세번스즈키는 1992년에 브라질 리우에서 있었던 UN 환경회의에서 세상을 5분 동안 침묵시킨 소녀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진 청소년인데요. 지금 먼저 세번스즈키의 연설을 잠시 보겠습니다. Hello, I'm Severin Suzuki speaking for ECHO, the Environmental Children's Organization. I want you to realize, neither do you. You don't know how to fix the holes in our ozone layer. You don't know how to bring the salmon back up in a dead stream. You don't know how to bring back an animal now extinct. And you can't bring back the forest that once grew where there is now a desert. If you don't know how to fix it, please stop breaking it. Why you are attending these conferences, who you're doing this for. We are your own children. You are deciding what kind of a world we are growing up in. 세번스즈키의 연설 잘 보셨지요? 여기 보시면 세번스즈키는 마지막에 부디 행동하십시오.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라는 목소리로 연설을 맺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야기를 나눌 청소년은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의 청소년입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작년에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던 청소년인데요. 기후위기에 대응하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실제로 스웨덴 의회 앞에서 스쿨 스트라이크, 학교 파업이죠. 학교를 가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했었던 소녀입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작년에 2019년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했고 그 자리에서 사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설전을 벌였던 것으로까지 유명한 소녀이기도 합니다. 연설 먼저 보실까요? This is all wrong. I shouldn't be up here. I should be back in school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Yet you all come to us young people for hope. How dare you? 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and yet I'm one of the lucky ones.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두 소녀 다 보셨죠? 앞에 보신 세번스즈키 그리고 두 번째 보신 그레타 툰베리 무려 지금 1992년 그리고 2019년 무려 거의 30년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이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그리고 똑같은 호소력 짙은 눈물로 호소했던 내용들 지금 들었던 내용 잠깐 기억나시나요? 보시면 바로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의 생존이 지금 위협받고 있다. 앞으로 세계 정상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잘 대응해달라. 보다 더 행동해달라. 라는 요구를 했던 거죠. 무려 30년 이상을 우리는 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오길래, 어떤 모습이 보이길래 이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연설을 했을까요? 위에 보이는 사진은 많이 보셨죠? 보통 북극의 사진, 그리고 얼음 위에 저기에 이제 북극곰 한 마리가 더 얹어져 있으면 주로 많이 보셨던 사진들일 텐데요. 우리가 처음에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는 북극에 살고 있는 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북극이 녹고 있다.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다. 그래서 북극곰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으니 우리 북극곰을 살려주세요. 이런 메시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지구 온난화나 기후 변화로만은 지금의 위기를 설명할 수 없겠구나. 이 기후 변화가 이제는 북극곰의 생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더라. 이제는 그것이 넘어서 사람에게도 위기로 오고 있고 재난으로 오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래 보이는 사진은 자유의 여신상이 물에 잠기고 있는 사진이죠. 이것은 사진이라기보다는 그래픽인데요. 보시면 몇 년도에 어디까지 잠기는지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수면의 상승, 우리 많이 들어봤지만 이것이 우리한테 사실 실감나지 않죠. 우리는 바로 섬에 살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소비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리고 이 문명을 계속 누리면서 산다면 앞으로 해수면의 상승의 높이는 해수면은 1m, 그리고 2100년에는 약 5m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m, 보통 청소년들의 키를 생각했을 때 1m면 내 키의 한 절반 이상 정도 되겠네요. 5m는 혹시 수영장을 생각해도 5m 이상 되는 깊이는 별로 가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5m의 높이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세계 도시의 대부분은 큰 도시들은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큰 도시들이 대부분 해안가를 통해서 발달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계 인구가 거주지가 많이 물에 잠기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도 하죠. 보시면 해수면 상승뿐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 사진은 캥거루가 뛰어가는 사진이죠. 그 뒤에 면에 뜨겁게 타고 있는 불타는 산이 보입니다. 뉴스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올 초에 호주를 뜨겁게 달궜던 산불이죠. 무려 6개월이나 산불이 꺼지지 않아서 동물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사람들 그리고 농지, 건물들의 피해가 엄청났던 사건입니다. 이 산불이 왜 일어났고 왜 꺼지지 않았는가 역시도 기후변화 때문이다, 기후위기 때문이다 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캥거루 아래 보이는 사진을 보실까요? 이게 무슨 사진인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가뭄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뭄을 직접 눈으로 느껴지지는 못하죠.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내가 먹을 물이 당장 없거나 이런 일들은 조금 드무니까요. 그렇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물이 부족해서 식수 문제로 항상 고민을 하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뭄이라는 것이 기후변화의 가장 큰 위기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위쪽에 보이는 다른 사진 있죠. 그 사진은 뭐 같으세요? 잘 보면 되게 작은 먼지 같은 것들이 날아다니는데, 네, 맞습니다.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떼가 올해 굉장히 많이 출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파키스탄에 지난달에 메뚜기가 출현을 했었는데요. 이 파키스탄의 메뚜기 떼가 무려 1시간에 150km씩 이동을 한대요. 그렇게 이동하면서 여의도 면적의 몇 배씩을 먹어 치우기 때문에 식량 위기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의 출현. 어떻게 보면 메뚜기 떼는 가뭄과 기후 변화 때문에 메뚜기 떼가 출현을 했고 그 출현한 메뚜기가 또다시 인간에게 식량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코로나 위기 때문에 그리고 가뭄 때문에 식량이 부족한 아프리카와 중동, 중국 이런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메뚜기 떼가 또 다른 역할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진 보실까요? 마지막 사진은 누구나 다 아시는 사진이죠. 요즘의 우리 모습입니다. 지금 저도 아마 학교에서 직접 만나면 좋은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것도 이것 때문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도 기후위기에 하나 떼어놓을 수 없는 사실인데요. 기후변화 때문에 코로나가 생겼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인류가 동물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생긴 바이러스가 기후변화 때문에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대규모로 생기고 있는 것들은 분명하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후위기가, 기후변화가 나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다 라고 보이지 않는 건 확실하죠. 조금 하나만 더 들여다볼까요? 지난달에 미국의 국립과학원 회보에 이런 논문이 게재가 됐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살면 무려 50년 내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사막에서 살게 될 거다 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내가 사막에서 살게 된다는 것 혹시 상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사막에 가본 경험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세계 지도에 보면 까맣게 보이는 점이 지금 현재 연평균 29도, 그러니까 1년 내내 29도가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연평균 29도 이상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지금 저만한 사이즈인데요. 50년 정도 이내에 저 검은 점이 점점점 확대돼서 저기 보이는 갈색 지역까지 확대가 되고 인구의 3분의 1이 그 지역에서 살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조금 희망적일 수도 있는 게, 그러나 다행인 것은 온실가스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계속 감축해 나간다면 저 피해 역시도 점점 줄어들 거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꾸로 하면 앞으로 50년 내에 사막에서 살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라 라는 경고이기도 한 거죠. 이렇게 더워지고 있고 지구온난화가 문제다, 기후위기가 문제다 라고 하고 있는 와중에도 아직까지 지구는 더워지고 있는가에? 아니요 라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자, 얼굴 보이시죠? 누구나 아실 것 같은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아직은 안타깝게도 기후위기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주자죠. 그러다 보니 미국이 지금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탈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 보시면 우리 지구 온도가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은 어디서 가지고 온 거냐면요. 밑에 사이트 메모를 해놨지만 미국의 나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대통령은 부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기관인 나사는 기후변화를 계속 과학적으로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이건 역시도 나사 사이트에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1884년부터 2018년까지 지구의 온도가 얼마나 더워지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림입니다. 사실 저 사이트에 그대로 들어가면 이것이 동영상으로 84년부터 2018년까지의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랑색을 바탕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붉어지는 모양을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지구온난화 뭐 때문일까? 이제 우리 생각해 봐야겠죠.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온실가스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감축이 가능할 거잖아요.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인류가 사용하는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 뭐가 있을까요? 네, 석탄, 그리고 석유, 천연가스입니다. 대표적인 화석연료고요.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료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쓰고 또 어디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연기가 뿜뿜뿜뿜 뿜어져 나오고 있죠. 화력발전소입니다. 석탄이나 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때 저렇게 온실가스가 계속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철을 녹이는 용광로 사진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철 공장에서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용광로에서 철을 녹일 때도 원료를 사용하다 보니 온실가스 발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누가 다 알겠죠. 우리가 흔히 보는, 매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통, 차량, 수송하는 면에서도 화석연료의 사용이 계속되고 온실가스 역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 사진은 헬리콥터죠. 얘는 우리가 보통 타고 다니는 헬리콥터가 아니고요. 농사에 사용하는 헬리콥터입니다. 대규모의 농사를 지을 때 이 토양을 저렇게 하나의 단일 농작물을 키울 때, 그리고 대규모의 농사 때문에 헬리콥터라든가 농기구들을 이용할 때 온실가스는 역시나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 이외에도 축산업에서 소나 양이 뀌는 방귀, 트림, 뭐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거기서도 온실가스 발생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세계는 계속 경각심을 갖게 된 거죠. 아, 이것 때문에 북극곰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구나. 우리가 계속 행복하게 살려면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의 첫 번째 사진을 보세요. 여기는 몰디브입니다. 몰디브는
섬나라죠. 되게 굉장히 아름다운 섬나라인데요. 기후변화 때문에 물에 잠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국가이긴 합니다. 몰디브에서는 그래서 2009년에 상징적으로 물 속에서 강요 회의를 열어요. 일명 방수팬 서명이라고 불리는 회의를 열게 됩니다. 기후변화에 우리가 좀 더 대응해야 되겠구나 라고 약속을 하는 회의죠. 두 번째는 몽골이에요. 몽골 하면 떠올리는 장면? 네, 사막이죠. 점점 더 기후변화 때문에 사막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몽골 역시도 경각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몽골은 사막 한가운데서 국무회의를 열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사진은 그런 의미로 보면 딱 떠오르죠?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에베레스트의 만년설이 녹아내리더라 라면서 네팔에서는 에베레스트 앞에서 상징적인 회의를 엽니다. 2009년이죠. 그리고 나서 약 10년이 지난 2018년도에 좀 전에 나왔던 그레타 툰베리라는 청소년이 UN 기후변화 협약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연설을 여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도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목말라 있죠.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할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1997년도 일본 도쿄에서 있었습니다. 교토 의정서라고 불리는 이 의정서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담게 되는데요. 그때만 해도 선진국들이 배출한 책임이 있으니 선진국들이 감축하자라고 의무 국가로서는 선진국만 담게 됩니다. 그 뒤로 30년이 지난 2017년에 선진국들이 그동안 잘했을까요? 잘했으면 지금만큼 위기는 안 왔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다 보니 2017년에 파리에서는 이대로 갈 수 없다. 이제 온실가스의 책임은 선진국만의 책임이 아니다. 우리 다 같이 책임을 지자라는 의미로 감축 의무 국가가 모든 당사국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입시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지금 평균 온도에서 2100년까지 2도씨, 더 이상 2도씨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서로 억제하자라고 목표 기준을 바꿨죠. 최대한 1.5도에서 2도씨로 제한하자. 이것을 넘었을 경우에 2100년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라고 서로의 공감대를 가지고 저 약속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2도씨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 2020년도까지 2017년도 기준으로 3년이죠. 즉 올해입니다. 올해 말까지 각각의 국가들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줄이겠다라고 계획을 제출하게끔 약속을 했죠. 원래는 올해 11월에 기후변화 협약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고 불행히도 코로나 때문에 다시 연기가 되긴 했지만 그때까지 저 감축 목표를 제출하게끔 되었었습니다. 물론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올해 말까지 우리나라도 감축 목표를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신기후 체제다. 근데 더 이상 기후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들을 세계가 함께 해 나가자라는 약속을 하면서 신기후 체제를 발효하기 시작합니다. 자, 1.5도 목표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목표죠. 이 추상적인 목표를 우리 보고 1.5도 목표 달성하려면 어떡하지? 라고 그냥 풀어놓으면 어려우니 전 세계의 유명한 과학자들이 모여서 1.5도 목표를 달성하려면 도대체 뭘 하면 되지? 를 이야기를 나누고 시나리오를 짜기에 이릅니다. 2018년도 10월에 우리나라에서 그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IPCC 당사국 총회라는 총회가 열렸었고요. 그 총회에서 1.5도 보고서라는 것이 채택이 됩니다. 1.5도 보고서에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내용이 담기게 되는데요. 1.5도로 지구의 온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 라는 목표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산업에서 탄소 배출이 많으니 산업 부분에서는 75에서 90%까지 탄소 배출을 줄여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재정을 투여해라 라고 권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 보시는 2050년까지 전력 생산, 즉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원은 석탄이나 천연가스나 석유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80% 바꿔야 된다 라고까지 권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각국의 시민들이 길로 나섰죠. 1.5도 목표에 달성하는 계획을 세워라. 우리나라도 그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라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350이라고 쓰여진 숫자가 보일 텐데요. 저거는 이산화탄소 농도입니다.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350을 넘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서 350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고요. 옆에 사진은 이대로 가다간 인류가 공룡처럼 멸종할 수도 있다. 라고 경고하면서 자연사 박물관을 점거하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밑에는 거리로 나온 호주의 청소년들, 그리고 그 옆에 툰베리 같은 친구들이 보이고 있는 사진이고요. 마지막에 보이는 그림은 산업 현장에서, 공업 현장에서, 그리고 화석연료를 채굴하는 현장에서 이것의 채굴을 막기 위한 직접 행동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는 영국을 대표적으로 지금 빠르게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배출 제로 정책들을 세우고 있는데요. 영국의 옥스포드 사전 그리고 콜린스 사전이라는 국어 사전은 2019년 올해의 단어로 클라이밋 이멀전시 또는 클라이밋 스트라이크, 즉 기후 비상 또는 기후 파업이라는 용어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타 툰베리는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되기도 했죠. 그레타 툰베리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불타고 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작년에 300개가 넘는 단체들이 모여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것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기후행동을 벌였죠. 거리에 모여서 목소리를 높이고 피켓을 들고 정책을 요구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고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다이인이라고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죽을 수 있어 라는 것을 표현하는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밑에처럼 서로 행진하는 이런 그림들도 계속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한국이, 세계가 변화할 때 청소년들은 어땠을까? 그레타 툰베리가, 세번스즈키가 연설을 했을 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무엇을 했을까? 네,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작년 3월부터 스쿨 스트라이크, 학교 파업에 함께 동참을 하면서 교육청에는 기후위기 교육을 제대로 해달라. 교육감님 응답하세요. 라는 메시지로 교육청에 찾기도 했고요. 정부는 정책을 제대로 세워라. 우리가 미래를 꿈꿀 권리를 다오. 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청와대로 행진하는 행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피켓을 들고 길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고요. 연설 대전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목소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목소리들을 내는 자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은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하죠. 너희는 미래 세대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함께 했던 청소년들은 우리는 미래 세대가 아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 역시도 살아갈 주체다 라는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청소년 행동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기후 소송까지 이어갔습니다. 안전하고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침해당했다. 이 소송을 통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세워라 라는 것을 요구하면서 올해죠. 올해 2020년 3월 13일 헌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저 밑에 사이트 주소로 들어가시면 저렇게 감축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함께 요구해 달라라는 서명 페이지가 열리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미래를 믿고 지금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는 나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행동에 청소년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실천,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목소리를 내면서 외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나의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퀴즈 드릴게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학교 파업 시위를 시작했고 2019년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했던 청소년은 누구일까요? 퀴즈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소비하며 생활한다면 50년 이내에 사막이 되는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50년 이내에 연평균 기온이 29도 이상이 되는 사막에서 살게 될 인구 약 몇 명으로 예측하고 있을까요? 마무리 퀴즈 세 번째입니다. 2017년 파리협정에 따라서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 제로에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그 목표 연도는 과연 언제일까요?